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빅쇼트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다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화 빅쇼트는 국내 기준 2016년 개봉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30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작품입니다. 경제 현상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 용어가 상당히 등장하고 아는 만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극이 영화와 다큐 중간 형태를 가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개념을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마이클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의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모기지 상품은 물론 모기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들에서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측하고 이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제라드는 마이클의 행보를 눈여겨보게 되고 이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라드의 투자 권유를 받은 마크는 실제로 모기지에 허점이 있는지, 정말 대규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빅쇼트를 나름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매력은 다채로움입니다. 먼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쉬운 다큐멘터리 형식을 삽입해서 필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무거워지는 분위기를 타파하거나 실존 인물들의 극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는 영화라는 형식 자체를 파괴하며 관객들에게 이 부분이 코미디적 요소이고 극적 요소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동시에 현실감 있는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실화 영화의 장점과 매력까지 충실히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어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회차 관람으로도 충분히 내용이나 이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모기지에 대한 낙관과 거기에 더해진 이익만을 쫓는 이들의 욕망입니다. 모기지를 안 갚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낙관 속에서 매니저들은 편법을 더해 대출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누구나 당연하게 위험 요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끝없이 모기지를 판매합니다. 매니저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당장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를 통해 계속 집을 늘려나가고 결과적으로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 폭탄의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있게 됩니다. 그래도 집이 팔리는 시장 상황이면 집을 팔면서 최악은 면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파산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은행과 펀드 매니저들 역시 모기지를 안 갚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낙관 속에서 계속해서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팔리는 파생 상품들은 계속 찍어내듯 만들어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팔리지 않는 파생 상품들은 그들끼리 묶어서 새로운 파생 상품으로 포장한 뒤 판매합니다. 안 팔리는 상품끼리 묶어놓은 파생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상품이 팔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의 돈을 받는 평가기관이 새로운 파생 상품의 실제 가치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은행의 요구대로 평가를 높게 해주기 때문에 그 평가를 신뢰한 사람들이 그 펀드를 구매하고 투자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적인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나 읽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평가 등급만이 상품 구매의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파생 상품의 등장으로 원래 모기지가 가진 수백 배에 달하는 파생 상품이 팔림으로써 모기지의 하락은 단순 그 하락이 아니라 몇백 배에 달하는 하락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주인공들처럼 모기지의 가치 하락에 투자해 미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 투자한 이들 역시 큰 원인이 됩니다. 사태의 두 번째 원인은 권력과 자본의 유착입니다. 마크가 예측했듯 사건이 터진 이후 주요 은행 기관장들은 책임을 면했고
정부는 은행의 재정을 지원하며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생기든 국가가 결과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행의 고위직들은 국가를 자신의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합니다. 은행의 로비를 받는 정치권 역시 그런 은행의 고위직은 책임에서 회피시켜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하며 은행의 정상화만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은행장들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정치인들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것들을 가져간 이들은 아무런 손실 없이 자신이 긁어모은 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돈을 모아 모기지론을 통해 집을 구매한 사람, 모기지론을 통해 집을 구한 사람의 집을 빌린 사람 등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경제적 자산을 잃거나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등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책임져야 할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매니저들의 말에 낚였거나 자신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평범한 중산층이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세금 투입을 통해 그들이 단순히 한 번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거기에 돈만 바라며 미국 경제의 몰락에 베팅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들이 가져간 이득 역시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